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낸 법안이 논란입니다.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선의 박홍근 의원이 낸 법안이에요. 친명계로 분류되죠. 정당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정하느냐. 내란 외환죄로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형이 확정된다면 소속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가 논란입니다. 첫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한다. 재보궐선거 예외 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얘기는 다음 대선, 이 법이 통과된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파면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또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사선 의원이거든요. 사선 의원 정도 되면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가져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딸랑딸랑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부 떠는 겁니다. 지금 명백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네. 대통령이 내란죄로 파면 또는 유죄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그 정당은 해산도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대로 해서 그 법이 통과됐다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인용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무투표 당선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해산돼서 공산당처럼 민주당 일당 체제가 되는 거예요. 네. 먼저 정 변호사님께 여쭤보죠.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 혼자 대선 뛰겠다는 거냐? 지금 이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거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저런 법들이 다 통과가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저런 법도 통과시키겠죠. 하지만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 대행이든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간신히 저런 법들을 막아왔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190석 가지고 저런 법들 다 통과시킬 겁니다. 그러면 전 뭐가 생각이 나느냐. 뭐 일일이 저런 법들 갖다가 통과시키는 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치가 만든 법이 그게 무슨 법이냐? 수권법이에요. 수권법이 뭐냐면은 입법권을 행정부한테 위임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의 이름을 수권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나치처럼 수권법 만들지 말라라고 한 보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그 민주당의 다선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같이 민감한 시기에 저런 법안을 제출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지금 뭐 한심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황당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경악스럽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진짜로 걱정이 진짜 많이 됩니다.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당사자인 박홍근 의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또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통령 속한 정당에게 책임을 물은 게 이게 연좌제입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지금 저를 막 공격하던데 납득되지 않아요. 파면됐고 또 나중에 내란죄로 최종 형이 확정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아무 책임 없어요. 그냥 국민들에게 고개 한번 숙이면 끝입니까? 선거에서 우리가 알아서 심판받으면 되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에 처음 있는 선거, 전국 선거에 후보 내지 마라. 그렇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진태 의원님.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 얘기를 종합해보면 다 양보해서 듣더라도 귀책 사유가 발생한 정당에서 후보 내지 마라. 이 정도로 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반박이 나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고돈 전 부산시장, 그 성추문 사건 때 민주당도 후보 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사건을 이렇게 지금의 이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마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관련된 부분을 동급으로 놓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다. 지금 내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대통령이 이 국가의 어떤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했을 때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내란으로 좀 다루고 있는 것이고, 만약 대통령이 안 했더라도 그런 정도의 쿠데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다면 정말 엄히 다스려야 하는 것이 그게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 지금 그 민주당의 과거의 사례를 갖다가 동급으로 놓고 말씀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좀 전에 그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이 번거롭다라는 표현을 좀 쓰셔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야당하고 대화하는 게 번거롭다고 비상계엄을 발동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어떻게 이 소수의 그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하고자 야당하고 대화하고 협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가? 저는 좀 제가 기억나는 사례가 좀 별로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놓고 마치 정말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 뭐 엄청난 그 상황이 발생할 것처럼 과도하게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저는 이것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